손해평가 서물방망이입니다. 종합문제 풀이 강의. 오늘은 과수 품목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뤄뒀던 감귤, 온주밀감 한 문제 풀고,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두릅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도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조금 늦게 먹고 공원을 몇 바퀴 돌았는데 후텁지근하네요. 21대 대선 토론회를 한참 하고 있어서 들으면서 좀 돌았는데 퇴근하고 듣도록 하고, 금방 더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땀이. 자, 각설하고. 자, 42번 감귤, 온주밀감 과실손해보장 방식입니다. 한 문제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복습하고. 자, 감귤, 온주밀감에서 이거 총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런 형식으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총 지급보험금을 구하라. 보험금이 하나가 아닌 모양이죠. 계약사항을 봤더니 주계약 외에, 보통약관 외에 특약으로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이 있고 동상의 특약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주계약에 따른 과실손해 보험금이 있을 거고, 이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을 거고, 동상의 보험금도 있을 거예요. 세 개를 구해서 합산해서 답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내용. 자, 조사를 3번 다 했습니다. 수학 전에 아주 어릴 때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있었고, 수학 직전에 또는 수학기에 메인 과실손해조사 있었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여기까지가 특약, 보통약관이고, 아래는 동상의 특약이죠. 우리 보통약관 보험금은 가피자. 보통 가피자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손자 방식이 원칙인데 가피자로 여러분 푸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푸셔도 되고, 저는 가급적 손자를 추천하긴 하는데 특약은 당연히 손자 방식이고, 피해율은 써볼까요? 가피자 주계약 피해율은 A 1-A B 대괄호를 바깥쪽으로 하고 1- 미보상 비율. 요 A는 이게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그 피해율입니다. B는 그냥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이고, 물론 미보상 비율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따로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한다 그랬어요.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어렸을 때 푸릇푸릇 할 때 가서 이때는 100% 피해용만 조사합니다. 표본주 3주에 가서 총 500개가 달려 있는데 표본주에 100% 피해 본 거, 부분 피해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분 피해는 여기 메인 과실손해조사를 갈 때 따지는 거예요. 100% 피해형 85개. 중요한 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번 재해로, 즉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한 거, 수감 면적 내 낙과한 것도 100% 피해형에 넣는다. 안 헷갈리시겠지만, 미보상 비율 하고 싶어서도 참으십시오. 어차피 미보상 비율은 뒤에 있으니까.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은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생리적 낙과랄지 병충해랄지 자연스러운 낙과랄지 병충해 다 적용하지 않고, 부분 착과 피해도 50% 80% 피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직전에 가서 또는 수학계 가서 과실손해조사, B값 구하러 갑니다. B값은 표본주 2주에서 주지별로 아주지 하나 3개에서 하나에서 3개. 자, 수학을 합니다. 총 100개 수학을 했네요. B값은 100분의, 얘가 등급 내, 얘가 등급 외, 등급 내, 등급 외. 등급 외에는 자 반만 쳐줍니다. 어차피 등급 외니까. 무피해니까 정상. 10% 이내 피해, 얘도 정상. 경미하니까 정상입니다. 경미하니까 정상이다. 과육의 피해가 없고, 과육의 피해 있으면 100% 피해니까 30에서 50이면 50%. 50%가 10개니까 5개.
80% 이상, 80% 이상이면은 100% 피해형입니다. 50에서 80 사이면 80% 피해형이지만 80 이상이니까 5개. 과육 100% 피해형이니까 5개 다 넣어야죠. 여기까지가 등급 내, 여기는 등급 외. 등급 외는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면서 무피해다. 피해가 없지만 이 20개는 그래도 어차피 등급 외니까 30% 피해형. 3이 6개. 자, 등급 외면서 10% 이상 피해가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무피해는 10% 이내까지 포함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커요. 71mm 이상, 71mm, 71mm 이상이다. 크니까 얘는 50%만 쳐주자. 50%로 하고 49mm 미만이다. 이거는 80%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20개에 50%, 10개, 10개 80%, 8개. 자, 여기는 0.5 곱하는 겁니다. 자, 이게 B값. 미보상 비율은 어차피 우리 여기 미보상 비율 넣을 테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약간 주계약 피해율이니까 두 개 미보상 비율 중에 큰 거 당연히 이거 넣으시겠죠. 0.2. 요거 계산해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읽어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자, 손자 방식 또는 여러분 가피자로 하셔도 되고, A가 0.25, B가 0.27.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A가 0.25, A가 0.27. 그러면 요 산식에다 A, B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까지 해서 0.25, 1-0.25, 0.27 대가로 1- 미보상 비율. 자, 0.362가 주계약 피해율. 그러면 피해율 가피자. 뭐 또는 손자 방식. 자, 손자 방식이랑 가피자랑 똑같은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보험금은 486만 원. 가피자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손자를 추천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은 0.362에 10% 더 쳐주는 거예요. 가입금액 기준으로. 두 개 구했고, 이제 동상의 과실 특약보험금 구하러 갑니다. 이거는 가피자로 하시면 안 되죠. 손자로만 하셔야 됩니다. 이 손액, 손자, 어차피 자기부담금은 0이에요. 과실손해 주계약 보험금 받아가지고 자기 부담금 다 떨었으니까, 다 소진했으니까 어차피 자기 부담금은 0. 손해액만 구하면 되는데 손해액은 자, 보험가입금의 1- 기사고 피해율. 여기 미보상 비율 따로 있으니까 이게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고 잔동피, 동상의 피해율에도 적용하지 않고. 조사 내용 보러 갑니다. 표본주 최소 2주에서 동서남북 4가지에서 자, 수학을 합니다. 근데 수학하기 전에 이미 따간 자리 세기로 했죠. 원래는 총 25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250개인데 200개는 수학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50개만 가지고 피해율 조사합니다. 50분의 동상의 피해율. 동상에는 피해는 80%형과 100%형만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50%형 이렇게 따로 안 줘요. 자, 80% 피해형이 18, 16, 16개, 100%가 20개. 자, 이게 동상의 피해율인데 이제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고 보세요.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자, 이미 따간 기수학환 과실의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 뭐 이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론서가 자, 좀 잘 정리해놨어요, 나름. 자, 경과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이 아니라 경과 비율보다 자, 이론서에 현저히 크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정상에 산입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몇 개 달렸어요? 이 표본주 2주 동서남북 4가지에는 총 250개가 달렸겠죠. 그 중에 수학회 간 게 200개 수학회 갔습니다. 그럼 비율이 얼마죠? 기수학 비율이 250분의 200. 250분의 200이니까 기수학 비율이 80%겠죠. 40, 40, 0.4, 0.4, 80% 맞죠? 기수학 비율이 0.8만큼 수학회 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착과되어 있는 거는 50개가 착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기수학 과실의 비율하고 수학기 경과 비율을 이렇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 12월 30일 날 사고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힘들더라도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세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한번 암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변경돼서 암기하기 힘들겠지만 자 12월 30일이니까 12월 달 30일 대입하면 100-37 0.9 곱하기 30 그러면 수학기 잔존 비율 암기했다 하고 그랬더니 36% 잔존입니다. 36%가 지금 잔존이에요. 지금 36%가 남아있는 겁니다. 수학할 게 남아있는 거죠. 수학할 게 36% 남아있다. 지금 잔존이 36%가 잔존입니다. 그러면 경과는 잔존이 36이니까 수학기 경과는 잔존이 36%가 남아있으니까 이미 지난 거는 64%가 경과한 거죠. 경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64% 경과했단 말은 이 총 250개 중에 64%를 수학해 가야 정상이죠. 250개 중에 경과했단 말은 64%만큼 수학을 해 가야지 경과한 만큼 이론적으로는 이 0.64만큼 이게 계산하면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냥 160개만큼 수학을 해야지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36% 수학할 게 남았다 말은 64% 지금 이미 지났다, 경과했다. 그러면 64%만큼 수학을 했다. 250개 중에 64%만큼 수학을 해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분은 80%나 수학해 가버렸어요. 분명히 0.64만큼 아직 남아 있어야 되는데 참 64%만큼 수학을 해 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64%만큼 지났으니까. 근데 이분은 80%만큼 수학을 해 가버린 겁니다. 정상이니까 수학을 해 간 거겠죠. 즉 250개의 0.8%니까 지금 이게 200개 수학해 간 겁니다. 160개가 수학해 가야 정상인데 200개나 수학해 간 거예요. 정상이니까 수학해 갔다. 즉 요 차이가 좀 40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160개 수학해 간 줄 알았더니 계약자가 농사를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200개나 수학해 간 겁니다. 차이가 40개 차이가 나네요. 그 말은 요 40개를 정상 취급하겠다는 말은 이 40개는 마치 안 따가운 것처럼 여기 지금 현재 달려있는 것처럼 정상으로 취급해서 여기 정상이 10개죠. 여기에 플러스 40을 하겠단 말입니다. 40개가 달려있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개 달려있어 가지고 50개로 우리 피해조사 했는데 동상의 피해조사 했는데 90개 달려있고 40개가 정상으로 지금 현재 달려있는 걸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정상 과실로 할 것. 물론 자세히 생각하면 약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수 견해에 따르면은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피해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많이 따가 버렸으니까 지금 50개로 조사한 것보다는 피해가 더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오늘 할 게 좀 많으니까 다시 이제 복습만 하고 지금 36% 수학기 잔존 비율이니까 경과는 64% 한 거예요. 즉 64% 경과했으니까 160개를 수학해야 정상인 거죠. 250개에 64%. 원래 그 표본주 두주 동서남북에 250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 160개를 수학해야 정상인데 봤더니 80%나 200개나 수학해 가셨어요. 정상이니까 딱 가셨겠죠. 그래서 요 차이인 40개 또는 250개에 16%, 요 40개는 정상 처리해서 지금 40개는 안 따가고 달려 있다. 정상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 말입니다. 이게 동상의 피해율이에요. 0.4. 수학기 잔존 비율은 0.36. 기사고 피해율은
자, 여기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은 자, 이 부분 그 1 미보상 비율 뺀 나머지 여기 네, 기사계 피해율은 이거 0.4526. 그래서 동상의 보험금은 손자 방식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은 어차피 0이니까 자기부담금은 0원이에요. 그래서 총 지급보험금은 이 3개 다 더하는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이 자 깊게 생각하면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더 노멀한 문제를 연습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다음 올해 새로 들어온 두릅과 블루베리 다 과실손해보장 방식입니다. 종합위험 수학개시 전후 따지지 않고 오디 감귤 오감 두릅 블루베리. 두릅은 쉬워요. 두릅 문제. 두릅은 표본 주로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갑니다. 표본 구간을 가요. 이게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이 정해집니다. 피해 면적에 따라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밭작물처럼 그 무나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이런 것처럼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을 정하고 표본 구간에 심어져 있는 두릅나무 보통 뭐 선어주가 있겠죠. 뭐 선어주가 이렇게 있을 텐데 각 표본 구간에 가서 여기에 달려 있는 정아지 조사를 합니다. 정아지 우리가 먹는 거 정아지를 총 세요. 그리고 총 정아지하고 피해 정아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자, 두릅 문제에서 피해 면적이 주어지면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이 정해지고 표본 구간에 가서 그 두릅나무에 달려있는 총 정아지가 150개고 피해 입은 정아지가 90개다. 이게 끝입니다. 보험금은 가피자요. 피해율은 평수미평 아니죠. 정아지로 피해율 하는 거예요. 보험금은 가피자. 피해율은 총 정아지 150개분에 피해 입은 정아지 주어지면 요 90개. 물론 1 미보상 비율. 자, 이게 피해율. 그래서 쉽죠. 계산하면은 0.48이 뭐예요? 이거 미보상 비율이 이거 문제 잘못됐죠? 미보상 비율을 20%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0%가 맞나? 20%가 맞나? 여기는 10%인데 왜 여기 계산은 20%로 계산했죠? 전자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이게 0.6, 이게 0.8. 미보상 비율 수정해 놓겠습니다. 20%로 하겠습니다. 미보상 비율 20%더라. 그래서 0.2 해가지고 0.6이니까 68, 48, 0.48. 그래서 가피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릅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릅은 달려있는 총 정아지 표본 구간에 가가지고 표본 구간에 두릅나무가 선어나무 있을 텐데 거기에 달려있는 총 정아와 피해 입은 정아를 가지고 피해를 계산한다. 당연히 미보상 비율 적용하고 두릅. 자, 문제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2문제 갖다 놨는데 보험금은 가피자인데 자, 문제는 피해율 계산할 때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니까 독특한데 간단하게 개념 살피고 갈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조금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율은 자,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꽃 손해조사 기간에는 피해가 없고 이제 과실로 바뀌었을 때 포상하는 제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꽃 손해조사까지 있었던 경우고 기본적으로 과실손해 피해율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근데 꽃 손해조사 실시했다면 당연히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에다가 꽃 피해율도 반영해야 되겠죠. 이 빨갛게
표시한 게 키워드입니다. 최종 꽃 피해율. 자, 이거 개념 강의 시간에 할 텐데 했는데, 자, 보세요. 블루베리는 표본 조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표본주는 정하겠죠.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주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 표본주가 5주다 그러면은 이게 관목식물이에요. 줄기가 많죠. 그 중에 가장 긴 결과지 하나를 뽑습니다. 자, 여기 가장 긴 결과지라고 할게요. 표본주마다 이제 가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시험 출제 확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꽃눈입니다. 꽃눈. 꽃눈은, 블루베리는 꽃눈이 그 작년 가을에 생겨요. 그리고 꽃눈인 상태로 월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꽃눈. 자, 이 꽃눈이, 자, 이게 가장 긴 결과지, 그대로. 이제 겨울 지나고 봄에 한 3월, 4월쯤 되면은 이제 꽃이 피죠. 꽃눈이, 이걸 꽃눈이 터진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꽃눈이 뻥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자, 이게 꽃눈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꽃눈이 있었는데, 이 꽃눈 하나에서 꽃이 한 10개 정도 터지는 겁니다. 분명히 꽃눈이 하나였는데, 이게 꽃이 한 10개씩 터져요. 한 꽃눈에마다. 이게 꽃입니다. 꽃. 이게 꽃.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게 꽃.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꽃이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요. 한 5월 달쯤 되면은 열매로 바뀝니다. 물론 수정이 되는 것도 있고 수정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이 꽃눈별로 펑 터진다. 여기서 이제 농민들은 보통 한 8개, 7, 8개만 남기고 이 꽃눈을 좀 제거하기도 해요. 아니, 꽃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좀 안 좋은 거. 수정이 너무 늦게 돼 버린다거나, 다른 건 다 열매로 수정됐는데 아직도 꽃 상태에 있다 그러면 꽃 같은 것도 다 떼버리고. 자, 똑같은 결과지에 가요. 이거는 이제 과실로 이제 바뀌었겠죠. 이 꽃들이, 터진 꽃들이 한 10개, 한 12개 정도 꽃이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로 바뀝니다. 자, 이제 열매로 바뀌겠죠. 꽃이 한 8개, 꽃 하나가 열매 하나로 바뀌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먹는 거 갈색, 보라색 열매입니다. 사진을 해놓으면 좋을 텐데. 이 상태예요. 꽃눈인 상태로 가을에 꽃눈이 살짝 꽃눈 잎눈이 돼가지고 이게 겨울을 지나고 봄에 꽃으로 바뀌겠죠. 근데 꽃눈 하나가 꽃이 이렇게 벙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 꽃 하나가 열매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여기에는 송이란 표현을 안 쓰지만 여러분 블루베리 사진 보시면은 열매가 오밀조밀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과실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달쯤에 뭐 아직 꽃눈인 상태에서 냉해가 심하게 왔다 할지, 뭐 그러면은 꽃눈 피해 조사를 할 겁니다. 꽃눈 피해 조사. 그리고 이제 꽃으로 터졌는데 보통 한 4월 달쯤에 또 재해가 와서 이제 꽃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꽃 손해조사를 하겠죠. 통칭 꽃눈 손해조사랑 꽃 손해조사를 합쳐서 그냥 꽃 손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꽃 손해조사. 그리고 이제 과실로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을 과실 손해조사 이렇게 하겠죠. 과실 손해조사. 처음에는 파랗게 파란 과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꽃 손해조사, 과실 손해조사. 근데 과실, 이게 보면은 과실로 바뀌기 요 전에 사고가 없었다, 이 전에 사고가 없었다, 이게 사고가 없었으면은 꽃 손해조사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과실 손해조사, 이 과실인 상태에서 사고 접수돼서 조사하러 가면은 이제 과실 손해조사 하는 거고. 가장 긴 결과지, 표본주가 5주였다. 그럼 가장 긴 결과지 5개에서 총 과실의 개수. 당연하겠죠. 표본주마다 가가지고 피해 과실 개수. 이게 과실 손해 피해율인데, 문제는 여기에 반드시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곱해준다. 자녀 수확량 비율.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이라면
이때쯤 뭐 수확을 이때쯤 한다고 할까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과실로 변하는 시기고 이제 보통 수확은 한 그 갈색 또는 검게 한 반 정도 50% 정도 열매가 익으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금 수확을 30일 만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 표준 수확 일수가 그러니까 수확 개시하고 여기 보시면 수확을 표준 수확 일시 그러니까 수확을 개시하고 수확이 끝날 때까지 30일로 하라 그러는데 원래 9월 15일까지죠. 근데 30일 좀 더 수확하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보통 한 7월, 6월 말이나 7월쯤에 수확해가지고 8월까지 계속 수확을 하는 것 같은데 자고관 이론서에서는 30일만 수확하라 그랬습니다. 수확이 이제 과실로 바뀌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30일 동안 수확을 해라. 이 잔여 수확량 비율 말 그대로 남아있는 수확량입니다. 잔여 수확량.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이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러면 이 전이라면은 100% 다 남아 있겠죠. 100% 당연히 100% 남아 있을 거예요. 수확 개시 전이라면. 이게 일이 100% 남아 있고. 근데 만약에 수확이 시작됐다. 수확이 개시됐다. 그러니까 수확이 종료됐다. 여기에 사고 났다. 그러면은 요만큼 뺀 나머지 이 잔여 수확량 비율은 요만큼 남아 있으니까 1 표수일분의 수일. 우리 생산비율보다는 경과 비율 할 때랑 똑같아요. 1 표수일분의 수일. 15일 만에 사고 났다. 그러면 총 30일 중에 15일 만에 사고 났으니까 1 30분의 15 그러면은 0.5. 50% 잔여 수확량이 50%가 남아 있구나. 이게 과실손해피해율은 여기 있네요. 과실손해피해율은 우리 이론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헷갈리게 어차피 표본가지라는 표현은 맞죠? 이해하시겠죠? 가장 긴 결과지 표본가지 총 과실수에 표본가지 피해 과실수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이게 더 편해요. 표본가지 총 과실수분의 피해 과실수, 피해입니다. 피해 과실수, 총 과실수분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자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잔여 수확량 비율, 이게 과실손해 피해율이다. 근데 과실손해 피해율은 쉬운데 이게 메인이기도 하고 당연히 과실손해 피해율이 있으면은 적용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꽃손해조사까지 하고 과실손해도 한 이 두 번째 경우, 요건 조금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게다가 요 괄호가 뒤에만 있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좀 암기하셔야 되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눈인 상태에서 피해 조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어차피 올해 처음 나온 거라 저도 어차피 공부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는 최종 꽃 피해율이라 그랬어요. 요 최종 꽃 피해율. 근데 이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은 꽃이든 꽃눈이든 여기서 꽃눈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꽃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꽃눈 상태일 때 고사한 거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고사한 거. 꽃인 상태, 이렇게 꽃이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꽃눈 고사랑 꽃 고사를 합쳐가지고 최종 꽃 고사를 조사하는 거예요. 최종 꽃 고사율. 요걸 가지고 최종 꽃 피해율. 어차피 우리가 피해율이니까 메인은 피해율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꽃이 얼마나 죽었는지 최종적으로 최종 꽃 고사율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최종 꽃 고사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가중치를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꽃눈인 상태일 때, 다시 한번 밑에다가, 여기는 이제 꽃이 이제 터진 상태예요. 꽃이 막 터진 상태. 자, 꽃눈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자, 쉬워요. 꽃눈 고사율은 쉬워요. 그냥 똑같이 그 가장 긴 결과지에 가가지고 전체 꽃눈, 피해 꽃눈. 그죠? 꽃 상태일 때 가가지고 얼마나 고사했는지도 쉬워요. 꽃이 얼마나 죽었나. 전체 총 꽃눈분의, 총 꽃분의 피해 꽃.
요거를 단순 두 개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최종적으로 꽃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라는 거는 이게 키워드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종 꽃 피해율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걸부터 출발합니다. 최종적으로 꽃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가지고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하는데, 만일에 100% 죽어버렸다. 뭐 꽃이든 꽃눈이든 다 100%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하 한 20도로 내려가서 다 죽었다.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이 그냥 꽃 피해율이랑 똑같겠죠. 근데 일부만 죽었어요. 일부만 죽었습니다. 그걸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최종 꽃 고사율 산식부터 봐야 돼요. 그럼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구하나? 최종 꽃 고사율은 여기 꽃눈 고사와 꽃 고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꽃눈 고사율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꽃눈 고사율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리고 꽃 고사율을 B라고 하면, 자 보세요. 꽃눈 고사율 A 1- 꽃눈 고사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좀 편해요. 자, 꽃눈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 50% 고사했다. 50% 고사했어요. 얼마 남은 거예요? 1- 50 하니까 나머지 50% 남은 거죠. 50% 남은 거예요. 1- 50 하니까. 근데 꽃도 한 50% 또 죽어버렸어요. 조사로 갔더니. 여기서 50% 고사. 여기서 또 50% 고사. 사고가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사고 접수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꽃은 얼마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암산으로 따닥 하면 75%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50%는 꽃눈인 상태에서 죽었고 나머지 50%는 꽃으로 터졌는데, 자, 플러스 1- 50에 다시 50%. 그럼 이건 25%죠. 50% 곱하기 0.5 곱하기 0.5니까 그러면 이게 0.75. 꽃 고사율은 75%가 죽은 거다. 여기서 50% 죽었는데, 이제 다행히 여기서는 50%가 살았는데 그 50% 중에 50%가 고사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 합쳐서 75% 고사했다. 이런 구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산수는 아닌데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꽃눈 조사를 했더니, 한 번 더 꽃눈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꽃눈인 상태에서 한 30%가 죽었다. 그럼 나머지 70%, 1- 30%, 70%는 지금 꽃으로 바뀌었겠죠? 꽃으로 바뀌었는데 사고가 있어서 이 중에 한 50%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꽃이 죽은 거는 얼마라고 해요? 꽃눈이 죽은 거랑 꽃이 죽은 거랑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꽃눈이 죽은 거랑 꽃이 죽은 거랑 다 반영하면은 얼마예요? 0.3 더하기 0.35. 65%는 고사한 거구나. 이렇게. 이게 최종 꽃 고사율. 그러면은 65%가 죽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꽃 피해율은 65% 고사했으니까 꽃 피해율은 65%구나 라고 가면 안 되고, 다 인정 못 해준답니다. 물론 100% 죽으면은 1 인정해 준대요. 이 꽃 고사율에 따라서 이 고사율이 100% 죽었다 그러면 100% 다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피해율도 100%겠구나. 근데 얘처럼 65%만 죽었다. 그럼 65%는 여기 이상이니까 80%만 인정해 준답니다. 80%만. 그럼 0.65 곱하기 0.8. 그러면 52%. 꽃 피해율은 65% 다 못 해주고 52%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0.65 곱하기 0.8만 인정해 주겠다. 왜 다 인정해 주지 않고, 분명히 꽃 고사율이 65% 죽었는데 왜 피해율은 65% 다 안 해주고 0.8을 곱해가지고 52%밖에 인정 안 해주냐.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유는 이론서에 없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어차피 사고가 없었어도 어느 정도 그 꽃이 죽은 것
만큼 일정한 어느 정도 피해는 있었을 것이다 랄지, 아니면 주인이 어느 정도 따가버리지, 속가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죽은 거 다 100% 피해율로 안 내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복분자에서 그 수정이 안 될 때 자연 15%는 어차피 사고가 있건 없건 15%는 수정 불량한 걸 인정하듯이, 여기서도 다는 죽은 만큼 다 피해율로 인정 못 해주겠다. 그래서 아예 20 피해가, 꽃이 죽은 게 꽃 고사율이 20% 미만 죽었다, 그러면은 피해 인정 못 해주겠다. 이 꽃 피해율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한 50% 정도 꽃이 죽었다, 그러면은 피해율로 인정해 줄 때는 57에 한 35%로 바뀌겠죠. 70%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뭐 어차피 사고가 없었어도 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보상하는 죄가 없었어도, 아니면 주인이 뭐 따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중치를 인정해 준다. 좌우간 결론은, 여러분이 산식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키워드는 최종 꽃 피해율인데, 이 최종 꽃 피해율은 최종적으로 꽃이 얼마나 죽었는지 이 꽃 고사율을 가지고 구한다. 다만 꽃 고사율이 다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가중치를 둬가지고 인정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산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니까, 이 과실손해 피해율은 눈에 익으시죠? 똑같이. 이 괄호문 때문에 여러분 좀 찝찝하긴 합니다. 괄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미보상 비율이 여기 최종 꽃 피해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만 어차피 종합문제 풀이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되신 분들이 강의 들을 거라고 믿고, 산식이 이를테면 최종 꽃 피해율이 x였다, 그러면 x 플러스 1-x까지는 좋다, 이거입니다. 여기에 이 과실손해 피해율이 만일에 y였다, y도 좋은데 대괄호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필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데, 1- 미보상 비율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현재의 괄호입니다. 여러분, 이 산식은 암기하시는 걸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37분이나 되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제 물론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꽃이나 꽃눈이나 꽃 상태일 때는 사고가 없었어요. 과실로 바뀌고 나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실 손해조사만 하면 돼요. 가장 긴 결과지에 가가지고 각 표본주마다, 표본주가 5개다. 그럼 결과지 5개에서 달려있는 거 다 셉니다. 총 달려있는 거 표본주 다 셌더니 300개 달려있는데 피해 입은 게 150개더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잔여 수확량 비율. 수확 개시 전이라면 100% 다 잔여 남아 있을 거고, 수확 개시 후라면 1- 표수 1분의 수일이에요. 물음 1. 수확 개시 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구하여라. 보험금은 가피자, 피해율은 이 과실손해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보상 비율만 적용하면 되니까, 과실손해 피해율의 미보상 비율. 잔여 수확량 비율이 1이겠네. 수확 개시 이전이니까 수확할 게 100% 다 남아 있는 거죠. 수확 개시 전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다시 총 300개 중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150개 피해 입었고 잔여 수확량 비율은 1이었다. 이게 1- 미보상 비율. 이게 과실손해 피해요. 그래서 보험금은 이 과실손해 피해율 1- 여기 있네요.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에 미보상 비율 적용한 거니까 0.225. 그리고 나서 갚이자. 자, 문제는 0.45 갚이자. 만약에 수확 개시 이후 15일째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틀렸죠. 수확 개시 이후 15일이다. 수확 개시 이후니까 만일 그랬더니 총 300개 중에 150개 피해 입었는데 잔여 수확량 비율이 1- 31분의 15. 31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30일 수확하는 거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게 더 좋죠. 이 이론서대로 가는 것보다. 이론서는 잔여 수확량 비율을 이렇게 먼저 곱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일 손해 피해율이고 과일 손해 피해율에 미보상 비율 적용해 가지고 이게 피해율이 된다. 값이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형태가 달라져요. 약간 업그레이드 된 형태. 블루베리 문제에서 300주 표본주는 이제 거기까지는 참다래랑 같은데, 자, 저가 표본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꽃눈도 조사했고 꽃도 조사했어요. 자, 꽃눈인 상태. 작년 가을부터 계속 꽃눈인 상태로 겨울을 지났는데 아직 꽃으로 터지기 전에 꽃눈인 상태의 사고가 있어서 조사했더니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에 꽃눈이 총 뭐 300개 있었는데 60개가 피해를 입었더라. 꽃눈이. 뭐 이거 우리는 꽃눈 고사율 그러죠. 꽃눈 고사.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2. 그리고 이제 이 꽃으로 터지긴 터졌습니다. 펑 꽃으로 터졌는데 꽃 상태에서 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꽃은 이거를 100분의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개 중에 20. 100개 중에 20으로 한 이유가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본 구간 100 갔더니 꽃눈이 100개 있었고 그 중에 20개가 고사했더라. 이거를 꽃눈 고사 됐어요. 꽃눈 고사예요. 근데 이제 꽃 상태에서 꽃 고사 꽃 손해조사를 갔더니 꽃은 800개 정도 됩니다. 왜요? 한 꽃눈에서 꽃으로 터지는 게 한 10개 정도 돼요. 뭐 8개로 해도 되고, 이건 8개로 했습니다. 그럼 800개 중에 240개의 꽃이 피해를 입었더라. 240개. 꽃눈, 꽃. 이해되시죠? 그 생애 주기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0.2였는데 이건 0.3. 그러면 요 꽃 눈 고사율과 꽃 고사율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최종 꽃 고사율은 여러분 암기하시기로 했어요. A 0.2 꽃눈 상태 1- 꽃눈 상태 여기에 꽃 0.3 이게 다시 최종 꽃 고사율 먼저 구합니다. A 1- 꽃 꽃눈 1- 꽃눈 이게 최종 꽃 고사율. 그럼 이 최종 꽃 고사율을 가지고 그대로 꽃 피해율을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다 그랬죠. 최종 꽃 피해율을 할 수 없다. 최종 꽃 피해율은 꽃 고사율에 가중치를 둔다. 다는 인정 못 해주고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였을까요? 최종 꽃 고사율이 44%였는데 이게 44%의 꽃이 죽은 거예요. 꽃눈과 꽃이 44%라고 할게요. 근데 44% 다 피해율로 안 되고 43%니까 가중치가 여기 해당되겠네요. 60%만 인정 주겠다. 0.44에 60%만 인정해서 최종 꽃 피해율로 하겠다. 그러면 최종 꽃 피해율은 가중치를 주니까 60% 0.264만큼만 피해율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꽃 손해조사가 이렇게 있었던 경우에 피해율, 가피자 할 때 그 피해율 그러면 A 플러스 1- A 괄호 때문에 짜증 나겠지만 여기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은 따로 구할 거예요. 1- 미보상 이거
최종꽃 피해율 1 최종꽃 피해율 괄호 여기 있고 과실손해 피해율 1 미보상 비율. 자, 과실손해 조사로 갔습니다. 과실손해 조사로 갔는데 사고가 수학 개시 이후에 났답니다. 수학 개시 전에 난 게 아니고 이후 12일째 났답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표본주가 정해지고 표본주에서 가장 긴 이제 열매로 다 이번에 바뀐 거예요. 과실로 총 300개 열매 중에 800개 300개밖에 피해가 많긴 하네. 실제 문제 낸 다음에 한 500개 정도로 쓰고 싶긴 하네요. 자, 그럼 120개의 열매가 피해를 입었더라. 이렇게 멈추면 안 되죠. 짠! 자녀 수확량 비율은 수확이 개시되고 12일 지났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1-30분의 12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손해 피해율은 300분의 120개 자녀 수확량 비율은 0.6 계산해서 과실손해 비율은 24%더라. 그러면 최종꽃 피해율 아까 구해놓은 게 0.423 1-0.423 과실손해는 0.24 근데 괄호가 좀 이상한 데 가 있어요. 1 미보상 비율 0.1 이게 피해율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념 설명 카피자. 제가 개념 설명 강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풀이 강의라서 조금 약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산식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 새로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부분이기도 하고 출제하기가 복잡하게 출제하기는 힘들고 제 생각에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해야 될 것 같아요. 꽃눈조사도 있었다. 자, 꽃눈조사도 있었고 꽃조사도 있었다. 그래서 꽃눈조사에 따른 꽃고사, 꽃눈고사, 꽃조사도 있었으니까 꽃고사. 그리고 나서 과실손해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 사고 났는데 제가 나무를 지워버렸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좀 처음에 말씀드린 요 내용 꽃눈인 상태일 때 작년 가을부터 생겨서 꽃눈이 월동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봄에 꽃으로 터진다. 그러면 꽃눈 상태일 때 피해율, 꽃눈 손해조사 이건 꽃 상태일 때 피해율 이건 이제 과실로 바뀌었을 때 피해율. 근데 과실로 바뀌었지만 이게 수확 개시 전인지 후인지 이 주기를 좀 염두에 두면서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단 말은 요 과실손해만 있었다는 얘기니까 과실손해만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때 과실손해 피해율. 근데 꽃 손해조사까지 있었다. 꽃 손해조사 또는 뭐 꽃눈 손해조사 또는 꽃 손해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개를 반영해서 우리가 꽃눈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꽃 피해율은 꽃눈고사율과 꽃고사율을 적용한다. 그걸 이용해서 최종 꽃고사율 가중치. 그냥 넘어갈게요. 천천히 쓰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그냥 보고 이론서에 있는 걸 그냥 해석해 가지고 문제화하고 연습하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빨리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